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커스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비수도권은 인구 감소와 기업 유출, 투자 위축이란 삼중고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비수도권에 차등 세제를 적용해 기업 투자와 인구 유입을 유도하자는 비수도권 차등 세제 개편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오늘은 공동대표 발의자인 허성무 국회의원 모시고 이번 세제 개편안 그리고 지역 현안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최근 비수도권 차등 세제 개편안을 공동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이게 조세 패키지 3법 맞습니까? 네네. 예, 기존에 이제 재정 지원, 보조금 지원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번에 좀 방식이 전환이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세 구조 개편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떤 배경에서 나왔을까요? 예, 뭐 우리 전 국민이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으로의 집중화가 지금 심화되고 있습니다. 뭐 모든 인력, 자본, 블랙홀처럼 수도권이 빨아당기고 있죠. 그렇죠. 지역에 자리 잡고 있던 기업들도 본사를 수도권으로 옮기거나 제2공장, 3공장은 수도권으로 보내서 수도권에서 더 규모를 확대하는 이런 현상이 비일비재합니다. 예, 이렇게 가다가는 지역의 소멸이 가속화되고 또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가 사라짐으로써 또 소멸이 가속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무슨 공모 사업이라든지 보조금 정책을 통해서 지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건 되게 일회성이기 때문에 기업이 순간적으로는 그게 통해서 투자를 할 수는 있는데 지속 가능하지가 않죠.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지방의 투자, 수도권과 먼 곳에 투자를 했을 때 시장 접근성이라든지 정보 접근성, 그다음에 인력을 모으는 것, 또 전문 연구 인력을 확보하는 것,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또 비용에 있어서도 고비용이라는 그런 느낌들을 가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그 보조금 정책이나 일회성 뭐 공모사업 차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혜택을 줄 수 있고 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기업이라는 것이 어떤 큰 투자를 할 때는 최소 10년, 20년 미래를 내다보면서 큰 투자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럼 거기에 걸맞는 정책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세제도를 개편해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 아예 그 기업이 부담하게 되는 법인세를 좀 깎아주는 그래서 제도화 시켜버리는 그래서 지방에서 내가 기업을 하면 이 세금을 통해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다시 또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생길 수 있고 또 동시에 이 법인세를 깎아줄 때 거기에 해당되는 지방소득세, 지방법인세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동시에 또 인하를 시킴으로써 더 많은 유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예, 그 정확히는 이제 개정안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데 법인세, 지방법인세 인하 말씀하셨는데 3%포인트 인하. 예, 예.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어떤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지역 산업에는 전반적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이제 그 가장 핵심적인 구간이 이제 2억 이상의 매출에서 200억 이하의 매출. 요 예. 기간에 이제 우리 아주 그 강소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죠. 이제 이 기업들한테 법인세 부담률을 뭐 지금 20% 정도인데 예. 그걸 17%로 3% 인하를 해주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굉장한 그 소득 효과가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여력도 확보되겠고. 예, 그러니까 자연히 현금 흐름이 좋아지고 투자 여력이 생기니까 재투자에 대한 결정도 쉽게 할 수 있죠. 아하, 예.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그 기업만 지원한다 해서 이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노동자들도 지원을 해줘야 되니까요. 제가 지난번 그 총선 때 중소기업인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소기업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기업은 아무리 지원해 줘야 한계가 있습니다. 뭐 좋긴 한데 그러면 또 대기업이 원가 계산할 때 우리한테 지원해 준 것까지 고려해서 또 납품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우리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원을 좀 해달라. 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노동자들에게도 근로소득세의 50%를 좀 이렇게 감해주는. 50% 예. 감면. 근데 그게 예. 이제 뭐
아주 무한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연간 500만 한도에서 해준다든지 그러면 자동적으로 500만 원을 소득 보전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기업도 유인해내는 효과가 있고 기업에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 종사자들도 유인하는 효과가 있어서 지역의 기업들이 인력을 조달하는 힘도 커지게 되고 또 스스로 투자하는 힘도 커지게 돼서 지역의 재투자를 통해서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내게 되고 기업들을 활성화시켜내는 그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정책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 정책은 기업들에게 근본적으로 조세 제도를 통해서 힘을 실어주고 예. 지역 기업들의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해소해 주는 거죠. 사실은 이제 우리 주 시장이 해외 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국내 시장이 있는데 국내의 대규모 소비 단지는 수도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거기 물류 비용도 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드는 거죠.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조세 제도를 통해서 해소시켜 주는 거죠. 예. 그 청년 인구 유입과 그리고 지역 정착을 염두에 둔 정책으로 이제 근로소득세 50% 감면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 해당이 되는 이제 근로자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2030년 말까지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하는 대상이 되는 거고요. 예. 우선 뭐 한시적으로 2030년까지라고 했지만 그 효과를 보고 예. 이제 이건 또 연장할 수 있죠. 예, 우리가 흔히 법에는 일몰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법의 유효 기간을 뭐 몇 년까지로 한다. 그것도 이제 그 기간이 도달하면은 효과를 평가해서 또 그걸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역에 인재를 모으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에게 또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인 이런 혜택을 주려고 저희들이 설계를 했고요. 사실 이게 이제 소득 보존 효과로서는 굉장히 크죠. 지금은 어떤 방식인가 하면은 뭐 청년 노동자가 중소기업에 근무를 하면은 뭐 약간의 정부 보조를 통해서 저축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한테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예. 새로 근로자를 고용할 때마다 청년 근로자를 고용할 때 기업한테 이런 인센티브를 준다였는데 아예 이거는 세제 혜택을 통해서 세제 개편을 통해서 지속적이고 근원적으로 혜택을 주겠다. 그럼 굉장히 이게 이제 그 안정성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 예측 가능성이 예측성이 아주 확보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그 안정감 있게 기업들이 자기 기업 활동을 할 때 안정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네, 법인세와 지방법인세를 3%포인트 인하하면서 기업에게 혜택을 주고 그리고 근로소득세 50% 감면으로 노동자에게 혜택을 주는 조세 패키지 3법인데 네네. 조금 더 뭔가 심각하게 듣는 분들 중에서 만약에 기업 감세를 하는데 실제로 투자 확대가 되고 또 고용 확대로 이어진다고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냐. 뭔가 실효성 있는 담보 장치는 구축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만약에 물어본다면 어떤 답을 주시겠어요? 네, 항상 법이라는 게 뭐 좋은 목적으로 만들어도 네. 그 효과, 기대했던 효과가 다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뭐 사각지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그 모니터링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세금을 그렇게 강경해 주는 게 1년에 얼마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투자가 얼마 정도 일어날 것이라는 또 예측도 되고 그럼 실제 그 예측치에 맞게 투자가 일어났는지 이런 거는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그걸 통해서 이 법의 실효성에 대한 점검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 기대치에 못 미칠 경우에 어떤 보완책을 마련할 것인가 하는 건 저희들이 입법으로서 얼마든지 보완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또 입법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고용노동부든 기재부든 관련 정부 부처에서 구체적인 그 리용이나 정부의 그 부의 그 지침을 통해서 또 보완책들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점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또 정말로 이 정책이 효과가 전혀 없다면은 그때는 이 법을 폐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법이라는 게 한번 만들어진다고 해서 영원한 것은 아니고요.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 법의 효과를 측정하고 뭐 효과가 없을 때는 변화를 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지역의 기업들을 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한 수많은 정책들이 있는데 예. 기존의 정책들은 대개 그렇게 보조금이나 공모사업 그렇죠. 일회성 정책들인데 이번에는 근본적인 세제 개편을 통해서 한번 유인을 해보자 하는 관점이 좀 달라졌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조세 패키지 3법 발의를 이제 제가 공동 대표 발의했다라고 허성무 의원님을 소개해 드렸었는데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했더라고요. 예, 원래 이제 이 법안은 저희들이 먼저 의원들이 각각 준비했던 것이 아니고요. 그 지역에 있는 상공회의소 연합회가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 상공회의소, 경상북도 상공회의소, 그리고 전라남도, 전라북도 상공회의소, 이 4개의 상공회의소 연합회가 이 부분을 지난 한 2년간 계속 추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 교수님께 용역을 드렸고 또 저희 의원실과 토론회도 하고 토론회를 2번을 국회에서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이제 그 토론회 결과 나온 법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국회에 가면 법제실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법을 만들 때 이 법이 보편 타당한지 또 그리고 효과가 얼마가 될 건지 예. 또 다른 법과의 충돌은 어떻게 극복할 건지 이런 이제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그 기관이 있습니다. 국회 내에. 그 기관에서 검토를 통해서 조정해서 이 법안을 만들고 그러면 이 법안은 뭐 어떤 지역을 균형 발전시키고 지역의 기업들을 유치하고 그 기업에 많이 일할 사람들이 몰려오게 만드는 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정치적 입장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뭐 이념하고도 관계 없는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러면 여야 공동으로 발의를 하자 해서 이제 여당인 저희와 야당인 국힘이 같이 그렇게 발의를 하게 되었고요. 공동 대표 발의는 저하고 구미에 있는 구자근 의원하고 두 사람이 공동 대표 발의를 하고 여야의 여러 의원들한테 공동 발의 그 서명을 받아서 그렇게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예, 비수도권의 뭐 지역 소멸 위기라든지 그리고 국가 균형 발전을 좇아야 된다는 것 이것에 있어서는 뭐 누구나 부정하지 않을 것이고 여야가 당연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제 초당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렇죠. 이런 결과 예. 나왔네요. 그래서 이제 그 비수도권에서는 뭐 누구나 공감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다만 이제 걱정은 있습니다. 이제 수도권의 의원들은 예. 공감도가 떨어집니다. 아니 근데 왜 떨어질까요? 수도권 의원들은 수도권의 지역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거의 평생을 수도권에서만 살고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수도권만으로 대한민국이 계속 나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늘 흔히 우리가 북적이는 수도권 그리고 끝없이 잘 되는 수도권만 봐왔기 때문에 그게 대한민국이 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국회에서 봐도 실제로 그래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가치나 또 그 가치를 통해서 표현되는 말들을 보면은 뭐 그게 중요해요. 지방이 왜 그래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잘 되는 수도권에 그냥 하면 되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조세 당국이 있죠. 뭐 기재부라는 이제 이 조세 정책을 만드는 것이고 물론 집행은 국세청이 합니다만은 이 조세 당국이 가지고 있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 단일 세율, 뭐 동일 세율, 그다음에 조세 부담의 형평성, 뭐 이런 그 이제 세금과 관련된 원칙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주장하면서 이제 지방에 대한 이런 특별한 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갖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그런 부정적인 입장을 개선하는 거, 그리고 수도권 의원들의 수도권 중심 사고와 지방에 대한 이해의 부족들을 또 설득해서 공유시키는 문제,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남아 있는 과제입니다. 이제 그걸 통해서 더 큰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고요.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는 과정에 이제 이 법안에 대한 심사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심사는 뭐 우리 국민들께서는 일일이 아실 수는 없지만 어떤 법은 어떤 곳에 이렇게 다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로 보면 기재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고 또 정부 부처로 보면은 기재부 소관 법률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심사를 하게 될 텐데요. 조세 소위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전략은 그 조세 소위에 있는
여야 의원들을 미리 충분히 설득하는 거죠. 이것이 꼭 필요한 법안이다. 예. 그리고 이제 기재부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원칙들을 가지고 반대를 할 텐데요. 이제 그분들은 대통령실에 저희들이 좀 말씀을 미리 드려서 대통령실에서도 좀 설득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서 정부와 국회 모두를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예. 이 법을 강력하게 밀고 나갈 생각입니다. 많은 어려움과 장애가 있겠지만은 진짜 균형 발전 그리고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 또 거기에 종사하는 우리 종사자들 근로자 노동자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이 법을 통해서 해소시켜 줘야만 대한민국이 균형 발전할 수 있고 또 지방에도 살만한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사실은 우리가 지역에 살면서 소득이나 뭐 일자리 문제가 뭐 서울 가는 것보다 낫다. 또는 서울에 사는 것보다도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될 때 굳이 수도권 서울로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게 제일 중요하죠. 물론 이제 그 외에 교육이라든지 주거의 문제 이런 거는 또 다른 걸 통해서 저희들이 풀어내야 하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하나 주목을 받는 입법이 있어서 이것도 빠르게 좀 한번 짚어봐야겠습니다. 원자력계에서는 수건과도 같았던 SMR 소형 모듈 원자로 특별법 국회 통과 소식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겠습니까? 예, 그 의미를 설명하기 전에요. 우리 국민들의 오해를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예.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이 SMR이라는 것이 하늘 아래에서 뚝 떨어진 뭐 새로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핵 추진 잠수함,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죠. 그 다음에 핵 추진 항공모함. 왜 그 핵이 그 추진하는 그 에너지를 예. 만드는 것이 다 그 소형 모듈 원전입니다. 완전 기본적인 원동력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수십 년 전부터 있던 기술입니다. 다만 이제 거기는 더 적죠. 그래서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SSMR이라고 이야기합니다. SSMR. 초소형 모듈 원전이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그 SMR 소형 모듈 원전은 300메가와트, 그 미만의 이하의 그 수준의 크기의 원전인데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원전들이 보면은 대개 이제 1000메가짜리 1기가라 합니다. 우리가 원전 주변에 차를 타고 가면서 보면은 아주 동그랗게 큰 대형 건물 구조물이 있죠. 네. 이게 이제 하나가 1000메가짜리. 그 다음에 이제 APR 1400이라 하는 것은 1400메가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규모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 규모로 줄여낸 작은 원전이죠. 그리고 이 원전은 이제 그 안에 모듈화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의 위험이 지금 원전에 비하면 100분의 1 이하로 줄었다. 안정성도 있고 안전성이 경제성도 그렇게 높아졌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이제 요거에 대한 검토가 나온 것은 대형 원전에 뭐 역사적으로 보면 두세 개의 큰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후쿠시마라든지 그다음에 체르노빌이라든지 그다음 미국의 스마일섬에 그런 큰 두세 개의 사고가 있었고 이제 그 사고를 겪으면서 아무리 잘 관리해도 예측지 못한 사고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그런 사고의 가능성을 완전히 뭐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사실상 완전하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이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이 소형 모듈 원전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고요. 예. 이것은 뭐 설계 기술을 가진 데는 이미 수십 군데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물론 이제 경쟁을 하다 보면은 뭐 한 10군데에서 20군데로 이게 줄어들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국가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이 소형 모듈 원전을 하기 위한 원천 기술을 확보해야 되죠. 이게 설계 기술, 그 다음에 실정 단지, 그리고 그걸 건설하고 구축하고 거기서 나온 전기를 송전 배전하는 것까지를 하는 이걸 구축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걸 위한 이제 SMR 특별법이 과학기술부 소관 법률로 이번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법률을 저도 거기에 공동 발의를 해줬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다시 이제 대표 발의를 따로 하나 한 게, 이 법안에서 부족한 게 뭔가 하니까 이것을 산업화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 산업화를 하는 과정에 우리의 수많은 협력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럼 그렇게 투자해 나가는 데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투자를 장려할 수 있는 예. 그런 조문들이 좀 더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럼 뭐 때문에 이것을 하느냐. 국내에도 일부 하겠지만 국내 시장은 어차피 좁습니다. 작고. 국내 시장만 가지고는 우리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국부를 축적할 수가 없죠. 그럼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더 잘 살 수 있기 위해서는 수출이죠. 그럼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 진흥을 하는 우리나라에 수많은 산업진흥법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그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수출 진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수출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또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어줘야 되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추가로 지금 더 개정을 하려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그렇군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특별법을 보면은 산업특구 지정, 전용기금 설치, 전력 직접 거래 허용, 네. 이렇게 이제 상용화 그리고 수익 창출 구조까지 담고 있고 이제 뭐 민간 투자라든지 그리고 관련 시장에 대한 뭐 변화 그리고 뭐 필요성, 필요한 대목 등을 짚어주셨고요. 우리 경남 자체가 원래 원전 기자재가 또 강한 곳이고 뭐 제조 기반 역시나 또 강력한 힘을 자랑하고 있는데 우선 국내에서요. 일단 경남이 선점을 하게 되면은 우리 지역 경제는 당연히 활기를 띨 수밖에 없겠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방금도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한테 좀 정확하게 분리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한수원이 경주에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장이 예. 경주에 있기 때문에 그 한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가기부하고 지금은 이제 기후부로 옮겨갔는데요. 예. 기후부가 예산을 내어서 우리 한국의 원천 기술, 독자 기술을 개발하는 게 ISMR이라는 겁니다. 예. 혁신형 SMR인데 이 기술 개발을 하는데 올해부터 2030년까지 5년간의 단계적 예산 투입과 연구 개발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경남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경주를 중심으로 하죠. 예. 근데 우리 경남의 기업들이 참여는 합니다. 경남의 기업들이 참여는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뭐든지 그 기술이 개발됐다 하면 그다음에 이 제작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제작을 하려면은 그거는 바로 우리 경남 창원이 중심이죠. 예. 두산 에너빌리티와 그 협력업체들이 하는 거죠. 그런 대형 원전을 지금까지 제작했던 수많은 경험, 예. 축적된 경험이 예. 있죠. 기술 노하우도 있고요. 정밀 가공을 해야 되고 또 그 안전성 확보라든지 이런 것, 그 모든 기술과 경험들이 우리한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구 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그 혁신형 SMR 기술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그 제작 기술과 노하우는 여기 다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전 새로운 영역이 하나 새로 만들어지죠. 이걸 제가 뭐 발표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이미 우리 지역의 두산 중공업 에너빌리티죠. 거기에서는 이 SMR 전용 생산 라인을 지금 구축하려고 거의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3월쯤부터 실제 구축에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요. 한 8천억 정도, 7, 8천억 정도의 자금을 투자해서. 근데 실제로 하면 그거보다 더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용 그 생산 라인을 만드는데 이것은 이제 기존의 대형 그 원전을 만들 때하고 다릅니다. 대형 원전의 주기기를 만들 때는 진짜 이 장인이 한 땀 한 땀 수제작 같은 그런 거고요. 이거는 이제 표준화를 해서 이렇게 좀 많이 생산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완전 대량 생산 체제는 아니지만 이렇게 일종의 대량 생산 체제처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경남이 창원이 SMR의 파운더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도체에 있어서 대만의 TSMC가 파운더리 회사가 돼서 미국에서 설계해주는 그 반도체의 수많은 설계가 대만으로 오면은 대만은 그 설계도를 보고 제작을 해서 공급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반도체 제작 능력 1위가 대만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이제 우리가 이 SMR에 있어서 그런 세계적인 1등을 넘어서 거의 유일한 그런 파운드리가 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 우리 민간 기업인 두산이 그걸 준비하고 있죠. 그러면 거기에 수많은 협력업체들이 우리 창원을 중심으로 경남의 기업들이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완전한 산업 생태계가 다시 만들어지면서
미래 전략 산업으로서 정말 그 국가의 먹거리,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확실하게 하나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 예. 또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떤 기술 지원도 있어야 되지만 설비 투자를 할 때 설비 지원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 수출을 나갈 때 또 금융 패키지도 있어야 되죠. 이게 이제 만약에 2030년까지 ISMR이라는 우리의 독자 기술이 만들어지면은 설계도만 주면서 만들어 달라는 주문 제작 방식도 있지만 우리 기술로 제작해서 독자 수출도 되는 거죠. 그게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는 건데요. 물론 이제 ISMR이 개발이 돼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수출이 될 때는 부가가치가 더 높아지죠. 그렇게 해서 이제 파운드리 수준을 넘어서 두 가지 다 가능한 게 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우리에게 참 새로운 기회다. 어떤 특정 산업 분야에서 세계 1등의 제조 기술과 원천 기술을 확보한다는 것은 그건 정말로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존 대형 원전의 제작 기술도 세계 1등 수준에 와 있고 사실은 꼭 1등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한 90기, 100기 가까운 대형 원전을 제작한 경험을 지금 가지고 중국 내에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제작해보면 그만큼 잘하고 기술이 또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국과의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길인데요. 이 SMR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독보적으로 그런 경험을 축적할 기회가 왔다. 그러니까 앞으로 3년에서 5년 사이 SMR 시장에 뭐 산업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런 평이 나오던데 아무래도 이제 경남이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감한 지원이 뒷받침돼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된다. 네. 도민들도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뭔가 기대치가 높아지는데 보름 전이었나요? 제가 그 뉴스를 봤는데 국회 행안위 통과한 행정통합특별법 이제 민주당 주도로 이루어졌었는데 여기에 그 대구 경북 특별법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원자력과 SMR 클러스터 조성이 담겼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 있는데 그거 뭐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럼 경남은 그냥 경남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예. 그거는 이제 그 아까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한수원이 경주에 있기 때문에 이제 경주 주변으로 그 ISMR 그 R&D를 통해서 이제 우리 혁신형 그 소형 모듈 원전의 기술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그 기술을 토대로 해서 실정 단지를 하고 그 실정 단지를 통해서 이제 뭐 산업을 좀 일으켜보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거기 들어있는데요. 그게 원래 있던 겁니다. 원래 있던 거라서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저도 그것과 관련해서 걱정이 있어서 전문가들에게 많은 문의도 설명도 듣고 했는데 현장 기업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뭐 아무리 그렇게 해도 원전의 원천 기술력과 제조 능력은 창원에 다 있기 때문에 창원을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게 기업들의 한길된 저한테 주신 말씀드리고요. 이미 그 기업이 더 빠릅니다. 기업이 빠르기 때문에 그 수천억을 들여서 그 제조 라인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고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주문이 떨어지는 순간에 그게 바로 부응해야 되는 거죠. 경남의 주력 산업은 굳건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허성무 의원님이 아니라 허성무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100일 안쪽으로 떨어졌더군요. 그래서 선거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뭐 모든 당들이 또 모든 후보들이 뭐 선거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고요. 뭐 저희들은 이미 뭐 후보 자격 검증을 통해서 예비 후보 등록을 다 할 수 있도록 해드렸고요. 공천관리심사위 공심위가 만들어져서 공심위회도 이미 한번 했습니다. 했고 이제 쭉 그 좋은 후보들을 발굴하기 위한 그런 작업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후보들이 좋은 정책을 가지고 우리 도민들에게 호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정책들을 개발하고 후보들과 공유하고 도민들에게 제시하는 그런 작업들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제 근본적으로 경남도당에서는 뭐 제가 강조하고 있는 거는 우리 이재명 정부가 우리 경남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공약들을 다 내놨습니다. 그리고 18개 시군별로 10개씩 주요 사업들을 발굴했고 그걸 공약으로 대선 때 다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그 공약이 실천되면은 우리 경남과 18개 시군의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고, 그러면 그걸 누가 실천할 것이냐? 그렇다면 민주당의 시장 군수가 당선되고 민주당의 도지사가 당선돼야만 이재명 정부하고 적극 협력해서 그것을 빠르게 실현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면서 저희들이 경남의 근본적인 변화, 획기적 변화를 위해서는 저희 민주당 후보들에게 힘을 몰아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면 우리 시장 군수들이 당선이 많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분들이 그걸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장 군수 후보들이 그 호소를 자기 지역구에 계신 국민들과 시민들에게 좀 강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선을 앞두고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의 이제 말씀이었고, 오늘 짚어봤던 두 가지 법안이 있었습니다. 비수도권 차등세제 개편안과 그리고 SMR 특별법 때문에 이 말씀 들으면서 관련되는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종사자분들은 눈이 번뜩이는 순간들이 계속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을 포함해서 경남 도민들께 마무리 말씀 남겨주실까요? 예, 도민 여러분, 도지사, 시장군수, 도의원, 시의원, 군의원은 멀리 있는 그들만의 무슨 정치가 아닙니다. 바로 내 삶을 변화시켜주고 내 삶에 힘이 되고 또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이 되는 그런 나의 삶의 일꾼들입니다. 저희 경남도당에서는 그런 진정한 봉사자, 진정한 일꾼들을 발굴하고 또 당선시켜서 우리 도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일하고자 하는 그런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 권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그런 민주당이 되고자 합니다. 도민들의 삶을 위해서 헌신하는 민주당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성모 국회의원과 함께한 포커스 경남,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